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급 준비하시느라 좀 힘드실 거예요. 좀 새해 첫 시험 보는 건데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들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침착하고 마음 내려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사실은 좀 긴장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안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급, 6급 이렇게 조금 높은 급수의 경우에는 시간 안배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대비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독해 일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학생들한테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독해 파트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괄호 넣기 독해 1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대답을 많이 해요. 6급도 독해 1이 어렵고요. HSK 5급도 독해 1이 어렵고요. 독해 1부분이 사실상은 HSK 시험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영역을 넣더라고요. 근데 괄호 넣기 자체가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나 그리고 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도 역시 독해 1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다시 보시면 수러와 목적어를 짝지어라가 오늘 설명드릴 주요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러 또는 목적어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을 쳐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6급까지도 가는 얘기인데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낸다라는 그 의도 속에는 이 문장에서 여기가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는 위치인지 알아? 어휘의 뜻을 물어본다기보다 어떤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빈칸이 쳐져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지 알아를 물어보기 때문에 수러랑 목적어나 이 성분 아니면 문장에서의 역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수러 목적어 호응 관계는 끝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HSK 3급, 4급, 5급, 6급 반드시 수러 목적어 호응은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더 앞과 뒤, 더 보이면 더 뒤에 얘기, 더 앞에 얘기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러 부분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목적어를 확인해서 수러를 넣으셔야 되고요. 더 앞에 부분에 빈칸이 쳐 있으면 더 뒤를 보거나 더 뒤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더 앞을 보거나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유형 패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호응 관계의 그 유형을 좀 보시면요. 수러랑 목적어 이제 문장으로 예문으로 좀 봐볼게요. 家长, 자, 주어 짚으셔야 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문장을 보실 때 반드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주어, 수러, 목적어로 나누셔야 돼요.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주술목을 나누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분이실수록 문장을 볼 때 주어, 수러, 목적어 아니면 내가 중국에서 조금 한 1년 있다가 와서 어학연수를 했어 하시는 분들도 중국어를 그냥 문장대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문장 성분과 구조를 분석해서 문제를 풀게 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 수러, 목적어 나누셔야 돼요. 학부모는 怎样才能和孩子 해놓고 수러 세우냐 만약에 찌엔니랑 관시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이 쳐져 있다면 찌엔니를 보고 관시를 고르셔야 되고요. 관시를 보고 찌엔니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계는 세우다라고 중국인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찌엔니라는 동사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무엇을 세울 때 쓰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쓸 때는 찌엔자오나 찌엔주처럼 다른 단어를 써요. 찌엔리가 나오면 뒤에 관시, 관계 등을 굉장히 전형적인 5급의 수러 목적어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에 막 여러 가지의 단어를 넣어서 헷갈리게 해도 나는 찌엔니의 짝꿍은 관시야해서 찌엔니를 보고 관시, 관시를 보고 찌엔니를 고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형화 명사 제가 앞에서도 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为了赢得冠军 우승, 트로피, 챔피언을 얻기 위해서 그죠? 他们展开了 더 앞이나 뒤에 빈칸이 쳐 있을 수가 있어요. 激烈的竞争은 무조건 해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 호응 관계는 왜냐면 쓰기에서도 激烈나 竞争 둘 중에 하나가 제시되고 이것 같이 호응해서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그러면 찌리에가 나왔으니까 뒤에 찡정을 넣으면 되는구나. 아니면 찡정이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찌리에를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빈칸 넣기는 주어, 수어, 목적어를 보고 얘가 수어 자리 또는 목적어 자리, 아니면 얘가 더 앞이나 혹은 더 뒤에 빈칸이 쳐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는 꼭 확인하셔야죠. 그냥 우리가 예문으로 그냥 지나가는 단어여도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꼼꼼하게 다 해석하지 않고 딱 핵심이 되는 것만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읽는다고 해서 읽혀지지 않은 단어들도 많으니까 주어, 수어, 목적어 나눠서 딱딱 정답을 골라야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휘가 나에게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휘는 이제 제가 그냥 딱 보여드리고 익히게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기억을 하십시다.家长, 학부모입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가장이 아니라 부모예요. 짜장이 나오면 하이즈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짜장은 그냥 부모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5급이나 6급의 듣기 문제에서도 듣기의 지문 녹음에서는 짜장이라고 들려주고 정답에서는 부모로 골라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얘는 부모로 알고 계셔야 돼요. 良好, 좋다라는 거 하오의 고급 버전이죠. 赢的, 이기다. 승리를 거머쥐다,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내가 얻어내고 따내다란 뜻이 됩니다. 冠军 아시죠? 소리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展开는요, 따로 조금 기억하세요. 여기서 목적어는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펼치다. 그래서 展开什么什么什么的竞争 이렇게 나왔었어요. 激烈,竞争이랑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그래도 많이 나오는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을 좀 실어보았어요. 그래서 크후, 극복하다면 뒤에 어려움, 역경 같은 목적어를 넣으셔야 되고요.欣赏은 감상하다. 그럼 풍경, 음악 이런 것들은 감상하다.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출제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환제, 야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다. 征求意见도 의견 등을, 征求 자체가 의견 등을 구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意见. 이제 5급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수업을 갑자기 막 해맑게 하다가 이걸 다 암기를 시키고요. 한 2, 30개 쭉 주고 암기를 시키고 제가 수업하다가 진짜 딴 거 하다가 갑자기 커후 하면 애들이 쿤난 이렇게 외치게 막 시켰어요. 주입식 교육처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이게 그 호응 관계를 많이 외워두시면 쫑치우 하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되게 좀 웃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암암리에 좀 고정적인 꼬딩더 따페이라고 하는데 고정적인 호응 관계들을 기억을 하시면 이게 쓰기에도 도움이 돼요. 제시어 장문에 나왔을 때 동사 하나만 나오면 얘가 원래 얘랑 어울리는데 예를 들어 환질가 나오면 야리랑 넣어서 문장 만들면 되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통으로 좀 세트로 많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하니까 이렇게 이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팁을 주고 하면 알아듣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자, 49번에서 52번까지 전체적인 문장을 보시면 이 세네 줄에는 아무런 빈칸이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인 시험인 시간에는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 읽지 않는 게 맞지만 그래도 좀 높아심이 난다 하면 주요 주어 수로만 많은 사람들 특히 이러이러한 아이는 中喜欢晚上 해놓고 开着灯睡觉 불을 켜놓고 잔다라는 얘기로 쭉 이어져요. 근데 이제 의문문 있으면 의문문은 좀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但是你知道 너는 아냐. 开灯을 하고 睡觉를 하는 게 안全한지를 너는 아냐. 또我们的身体에 진짜로 상하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알아?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시간이 부족하면 이 문장에 빈칸이 없으니까 안 읽으셔도 되지만 사실 딴시 그러나나 의문문이 서론에 의문문이 나오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해도 이것만은 읽어보자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빈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빈칸이 해당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은 반드시 주어서로 목적어를 나눠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 카이동 슈이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 불을 켜고 자는 거에 대해서 이종 랑페이 능유엔의 싱웨이예요. 이거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이면서도 또 회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일단은 여기 동사 자리가 있고요. 그럼 동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목적어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짝꿍. 슈이미엔 쯔량이에요. 그 질이죠. 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얘기일까요? 낮춘다는 얘기일까요? 여기까지는 두 개는 높이는 얘기, 여기 두 개는 낮추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하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가셔야 되면 그러면 나는 찌앙디를 골라야 돼, 지엔샤오를 골라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찌앙디는 그야말로 수준 등을 낮추는 건데 지엔샤오의 샤오를 보시면 양이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 물건의 개수가 줄었다. 그래서 이거는 양적인 하락을 얘기하고 얘는 질적인 하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얘기하면 이 질과 쯔량과 호응이 되는 것은 찌앙띠구나. 만약에 수준이 높아지는 거면 디가오를 써야 하지만 이제 가격 등의 상승은 샹성 그리고 수준의 상승은 디가오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질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찌앙띠를 올라야 된다라는 거. 자, 주요 포인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일단 어휘는 샹성과 찌앙띠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수로랑 목적어가 호응 관계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50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이 지문을 보시는 상태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50번이 여기서 끊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보면서 갈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문장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문장이 시작을 하고 뒤에 내용을 봐야지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수로랑 목적어 설명을 드리고 더 앞에 있는 관형어와 더 뒤에 있는 명사의 호응을 설명을 드리지만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문제를 풀 때는 그 두 가지의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어서 특별히 이제 문장, 구나 절을 넣어야 되는 형태도 문제를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뒤를 읽어야 돼요. 밤에 또 불을 켜놓고 자는 것 혹은 이러이러한 태양빛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해놓고 여기 보면 使人产生一种꽝 야리면 야리만 봐도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러 뭐뭐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구나 절의 경우에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要是 만약에 为了 뭐뭘 위해서 如果도 만약에로 연결이 되고 있죠. 읽어보시면 불을 켜놓는 것 외에도 그 밖에 행동이 나와야 하는 건데 불을 켜놓는 행동이 계속 나오잖아요. 얘 안 되겠구나. 만약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근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고요. 저녁에 아이돌 보는 얘기는 이 문장 앞과 뒤에 아무리 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꼬일류가 파괴가 되면 근데 보시면 뒤에 바로 이제 앞에 문장에 우리가 50번 이어지기 직전 앞에 문장에 보시면 렌티 성우 제류라고 해서 사람의 생체적인 리듬 자체가 그죠? 이 바이오 시계, 인체 생체 시계를 포함해서 이 리듬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하고 이어서 지금 50번 문항이 연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끊어진다면, 파괴된다면 이러한 이하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가 문장적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구나 절을 넣어야 되면 그 구나 절 해당하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포화이, 파괴하다 이 동사 기억하시고요. 자, 51번 연결된 것. 더 나오네. 더 앞이나 뒤에. 이제 얘는 좀 가볍게 풀 수 있죠. 양광을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를 고르시면 돼요. 태양빛. 쭈리에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거 아주 격렬하게 할 때 쓰는 형태의 형용사고요. 장리에의 양광, 햇빛은 강렬한 거. 오늘 장리에랑 찌리에는 외우고 가시겠네요. 찌리에의
竞争, 그쵸? 경쟁. 앞서서 그 포인트 설명할 때 드렸고요. 热烈 같은 경우 열렬한 박수 소리 정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오늘은 强烈的 阳光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强烈는 강렬하다, 激烈는 치열하다, 热烈는 열렬하다, 경쟁, 그리고 박수 소리 정도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52번이에요. 근데 얘도 앞뒤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 빠르게 본다면 다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만 확인해도 재빠르게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앞문장만 봐도 꽝야리로 시작을 해서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처럼 부정적인 그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해놓고 동사 자리가 비어있죠. 목적어 확인합니다. 아이정능, 아이정이 암이라는 걸 몰라도 덩지빙이 병인 건 알잖아요. 환지에 아까 야리 설명드렸죠. 스트레스 완화시킬 때 써요. 따오비 같은 경우는 회사 등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다는 뜻이라서 회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보는 게 아니라 수어가 뭐가 들어갈지는 반드시 목적어를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질려, 질병을 치료하는 얘기일 수가 없는 게 앞에서 이게 심각해지면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인치는 주의나 관심 등을 끌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질병이나 전쟁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인치지빙. 따오비 도산하다, 인치 같은 경우는 야기하다, 관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독해 일부분이 HSK 5급에서는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원론 포인트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면 접근이 조금 더 쉬워져요. 단순히 어휘량으로 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물론 어휘도 평상시에 5급의 필수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수어 자리랑 목적어의 자리 둘 중에 하나를 비워서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앞이나 뒤에서의 수식어와의 관계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숙지하셨다가 진짜 시험 현장에서 이 포인트 기억해내셔서 문제 정확하게 푸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